스톰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스톰이 뭐죠? 사장이 허리케인 같은 거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스톰이 이제 이 어마무지한 스톰이 세계가 또 한 번 휩쓸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 같은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920년도에 스페니스 플루라고 해서 스페니스 그 감기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들 여기에 그 1920년대면 다 안 태어난 사람들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안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 플루가 감기 같은 지금처럼 코로나죠. 이게 유행을 하면서 2년에서 3년 동안 이거를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가라앉는 시간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플루가 감기가 오고 난 다음에 1929년서부터 경제공황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29년에 경제공황이 들어와가지고 1933년 그래서 장장 4년여에 걸쳐가지고서 이 플루 감기 기운이 오고 난 다음에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픽업을 하는데 한 4년여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감기가 지금 엄청 돌고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감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바이러스 어떤 심한 거가 돌고 있는데 저희는 1월에 이게 한국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홍콩에 있으면서 11월, 12월 때에도 벌써 이 소식을 접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거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다. 왜? 사스와 메르스가 합쳐서 다른 돌연변이 같은 큰 플루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오리 바람이 굉장할 거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1월, 2월, 3월, 1월, 2월 때에도 전체 팀원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면역을 끌어올려라 라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공이 한의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고 저희 딸은 전공이 양의학이다 보니까 한의학과 양의학이 만나면 맨날 뭐 얘기해요? 파마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플루가 굉장히 오게 되면 한약이고 양약이고 다 못 막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야 그랬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오늘은 잘 들어보시고 내가 길목에다가 발을 디딜 건지 악몽에다가 발을 디딜 건지 누구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몽할 건지 악몽할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책에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스톡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잠깐의 공황이 아니고 완벽한 공황이 올 거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저희가 한국은 약간 해외하고 틀려서 이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거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아직 거품이 또 많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플루가 딱 오고 가서 지금 있는 이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면은요. 완전히 주식 판도가 바뀐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언제 썼냐면 1997년도에 작가가 썼으니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플루가 가라앉게 되면은 이런 주식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식 안 하니까 사실은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깥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90%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준비가 돼 있는데도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90%. 그러니까 지금 준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90%를 차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돈을 모으고 있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9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계적으로 출근하고 기계적으로 퇴근하고 출근 퇴근 A에서 B로 갔다 B에서 A로 갔다 A에서 B로 가다가 그리고 장소와 환경을 바꾸리라 생각하고 C로 출근해. A, B,
다니다가 AC 다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차이는 없어요. 그죠? 미친 듯이 그냥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반복이 일어나는 기계 같은 생각과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화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90%가 넘는다. 대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헬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헬스 리스크는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완전히 후폭풍으로 엄청난 헬스 리스크가 미친 듯이 터져서 사장님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걸러지겠죠? 나는 잘 살아남는데 걸러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면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면역 끌어올리는데 애쓰시고요. 다른 사람 제품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들이나 열심히 드세요. 우리 열심히 챙겨 먹어가지고 우리 안 아파야 되고 우리 건강해야 돼요. 이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헬스 리스크가 올 거고 사실 지금 유럽에서도요. 이 코로나가 이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또 다른 막강한 더 바이러스가 더 변형이 되고 있다. 뭐 한다. 지금 TV에서 엄청 떠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그런 데에 노출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헬스 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남은 안 돼도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화를 갖는다고 합니다. 소비 패턴이 변화를 갖는다? 그러면 뭐가 변화가 될까요? 사장님, 우리 옛날에는 리테일을 어떻게 해서 했어요? 리테일은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보고 뭐 어디를 가고 뭐 하죠. 사장님, 저같이 한국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 쿠팡에서 상 줘야 돼요? 하루에 3개, 4개도 와요, 쿠팡이. 아니면 하나, 정말 매일 쿠팡이 하나씩은 배달이 올걸요? 요즘에는 로켓 배송은 공짜도구만? 나 별거 잘 알죠. 그래서 정말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부동산? 옛날에는 부동산 집 다니면서 봤죠. 지금 부동산 누가 집 다니면서 봐요? 그냥 앱으로 뚜두둑 찍고 들어가서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 그러면 또 뭐가 바뀌어요? 여행. 여행 바뀌었나요? 여행사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여행사 1년 내내 하는데 여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둔 거죠. 그러면 또 그거 말고 또 어디에? 사장님 지금 보세요. 항공사. 지금 우리가 버젯 에어라인 그러니까 저가 항공 있잖아요. 문 다 닫은 거 아시죠? 거진다. 하다못해 캐세이 퍼시픽 저는 제 회원님 중에서 캐세이 퍼시픽의 사부장님들도 사장님 사업자님 여러 분 계세요. 그분이 뉴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플랜 B가 없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했나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너무 놀라는 세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세요? 비행기를 타는 그 높은 직위에 있고 파일럿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막 저 비행기 떠여서 일을 해야 봉급 나오는 시급제처럼 바뀌었고요. 캐세이 퍼시픽이 그 홍콩 같은 경우 지난주에 8,500명이 정리가 됐어요. 그중에 5,000명이 홍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봉급은 전부 다 30에서 40%다 삭감. 그동안에 그 정년으로 이렇게 해서 모았던 돈들 그거 다 삭감. 어떻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 에어라인 지금 다 문제예요. 사장님, 지금 바깥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다 바뀌고 트래블 여행도 다 바뀌고 레스토랑은요. 지금 가서 먹나요? 주문해서 먹는 사람 훨씬 많고요. 정말 특정의 많은 직업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 제일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한 거는요. 서바이벌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것에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기에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불러요. 우리가 굉장히 이 강한 것이 진짜 서바이벌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장님들은 지금 나름대로 직장을 다녔던 사람도 있고 우리 트윈스 그룹에는 특히나 사장님들이 이 젊은 팀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기본 직장들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희 팀도
기본 직장을 진짜 충실하게 잘 다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뉴스킨을 다시 손으로 이렇게 쥐면서 내가 이게 내 인생의 또 다른 플랜 B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살면 어느 날 이 폭풍이 훅 몰아쳤을 때 거기에서 한 뼘 맞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앉아서 있는 여러분들은 한 뼘 맞고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강하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강해야 되냐면 재정의 면역을 갖고 있어야 돼요. Financial immunity. 우리가 재정의 면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재정의 면역은 뭐죠? 그리고 human immunity. 사람에 대한 면역력. 도대체 이거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에 대한 면역력.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3년, 앞으로 5년 후에 다가오는 경제 대공황에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거를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3년, 5년에 다가오는 경제공황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거기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경제공황에 준비가 돼 있으려면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요. 세이빙이 돼 있어야 돼요. 저금돼 있습니까? 여러분. 300, 그 3년 동안 일 없이 살면 300만 원씩은 평균 쓰죠. 한 가정에서요. 그러면 얼마가 은행에 들어 있어야 될까요? 1억. 1억은 적어도 은행에 넣어놓고 계셔서 300만 원씩 12개월이면 3천 몇백, 3천 몇백이라고 치고 3년을 일 안 하고 먹고 살래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요? 1억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갖고 있어도 그거 다 빼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준비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2번은 뭐예요? 집에서 일을 해도 돈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일을 해도 돈이 들어옵니까? 아, 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뉴스킨 하고 있는 사람. 아, 그럴까? 하고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이 5년 후에도 돈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5년 후에도 돈을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5년 후에는 여기에 있는 이쁜 우리 여자 사장님들, 남자 사장님들 뭐 하셔야 돼요? 옆구리에 애기 끼고 그다음에 크루즈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난다. 그죠?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흥분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그 꿈을 꾸셔야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정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5년 후에 돈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하겠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선라이스인지 선셋인지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일하고 있는 내 환경이 지는 태양인지 뜨는 태양인지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에어라인에 종사해서 100만 명이 있었는데 다 날라갔어. 골드제트니 버진에어니 CX 캐세이퍼시 문 다 닫고.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홍콩의 부동산 일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홍콩에서는요. 그 항공 계열이나 여행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의 메인 기지였었는데 집값이 어마무지하게 떨어질 예상이에요. 오, 지금 집 사지 말아야지. 더 떨어지고 사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져가고 있어요. 세상이 요즘 보험은 잘 되나요? 요즘에는 보험 누가 사람 만나서 보험해요. 여기저기 들어보면 뒤져보면 할 수 있는 데가 세고 셌고 그죠? 그래서 세상은요 뭐냐면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보험은 되게 몇십 년 붙잖아요. 요즘에 뭐하러 몇십 년 봐요. 내일 모레도 모르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장님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 돼요. 우리는 지금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아세요? 내가 어느 거를 쥐느냐에 따라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장님들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지금 시작을 했어. 우리 젊은 팀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상태가 지금 파악이 돼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정말 내 그, 그 Y가 내가 정말 왜 성공해야 돼? 간절해. 나 이거 판을 바꾸고 싶어. 나 인생의 판을 바꿀래. 이런 Y가 있어야지,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야지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그 Y와 더하기 버닝이 돼야 돼. 어떤 버닝이 돼야 되냐면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그 버닝. 간절함은요. 간절함은 제가 오늘 천만장자 저희 백만장자 클럽에서 뭐가 떴느냐면 사자하고요 가젤이 달리기를 하는데 둘 다 시속 80km를 달리는 거예요. 둘 다 달리는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면 사자가 힘이 더 세니까 가젤을 사슴같이 생긴 거 가젤을 물어뜯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아니래요. 80대 20이래요. 가젤이 80을 이기고 사자가 20이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자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달리는 거고 가젤은 목숨을 걸고 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달릴 거예요? 아니면 한 끼의 그냥 식사를 위해서 달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요, 사장님, 이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연배가 높습니다. 제 딸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연배가 높으나 저는 벌써 작년 사장님 우리 특히 여러 사장님들은 젊은 팀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지만 저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 축에서는 굉장히 빨리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세상의 트렌드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디지털 노마드였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디지털 노마드가 뭐예요? 유목민이죠. 좀 이따가 뒤에 얘기할게요. 디지털 노마드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긱 이코노미의 수입을 내가 진짜 가져가는 거가 앞으로는 이게 트렌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장님들은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는 미래가 이 트렌드로 바뀔 거다라는 그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가 지불이 가능하고 대가 지불이 가능해야 그래야 내가 뭘 하고 나도 힘들지가 않아. 근데 내가 뭘 하는지를 멍청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가 지불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요.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했는가? 사장님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일하는데 짜달라게 아주 열심히 해도 20만 원, 30만 원, 끼케야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도 턱걸이가 어려워. 아이고, 상상이 힘들어요.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얘기하는데, 사장님, 1억 갖다 은행에다 넣으면 얼마 줘요? 지금 5만 원 줘요? 3만 원 줘요? 3만 원 주죠? 그죠? 얼마 안 줘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들어오면요. 한 달에 10만 원 들어오면 사먹은 너나지 10만 원 준다? 근데 티알라이트 한 세트 나갔어. 루미스파 한 4대 나갔어. 10만 원 바로 딸카닥 들어오잖아. 그게 지가요? 그거 즉다고 얘기하면은 미워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서 조직이 나온다면요. 그리고 거기에서 꾸물꾸물 하다가 2, 30만 원 들어와. 그러다가 꾸물꾸물 하더니 100만 원, 사장님 100만 원, 10억짜리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적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올라가는 오늘을 즐기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가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내가 그거 열심히 안 하시면 아무도 돈 안 줘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자산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디지털 노마드는 뭐죠, 사장님? 인터넷 기기 이런 거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지털 유목민이에요, 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노마드인 거예요. 시간에 구애 안 받아. 장소에 구애 안 받아. 얼마나 좋아. 내가 사장님이야. 너무 좋아. 그지 않나요? 그죠? 내가 보스야. 보스 때려쳤어. 아니, 쫓아서 내가 사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개념이 시간과 장소, 사용이 화장실에 앉아서도 돈 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 이코노미는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키 이코노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보통 자 디지털 노마드의 수입은 먼저 얘기할게요. 자 부동산 있어야지 돼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부동산하고 주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위험부담이 있어야 되고 장기 투자 해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수십억의 투자금이 있어야 돼. 위험부담이 높아야 돼. 이것도 장기 부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이렇게 많아요? 유산이? 집에 어느 박사님 그랬잖아요. 우산은 많은데 유산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은 없어요. 그럼 뭐냐면 플랫폼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마존.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쿠팡, 배민, 뭐 백종원, 백다방, 한신포차, 새마을, 식당, 맥도날드,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 이코노미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일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수입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내가 차린 것도 아닌데 내가 써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디지털 노마드의 여러분들의 수입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2020에 마이크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밀레니얼 인구의 증가예요. 여기에 밀레니얼들 손들어 보세요. 저도요. 예, 밀레니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밀레니얼의 증가 이거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셜 미디어의 혁명이 지금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의 트렌드가 이제는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로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 이코노미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정규직이 아닌 그래서 계약직 프리랜서로서 개인에 맞게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그럼 만약에 당신이 그 하나를 이용할 줄만 안다 그러면 당신은 엄청나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서 쥐고 흔드신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엄청난 다른 판, 삶을 바꾼 다른 판에 사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건요. 여기에 보세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우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거 되게 많죠. 요즘에는 뭐 쿠팡에다가 뭐 해가지고도 커미션 받죠. 그죠? 쿠팡에다가 싸놓고 커미션 받느니 나 뉴스킨 열심히 하겠네. 주는 커미션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죠? 근데 모르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라도 좋다고 하고 그거라도 좋아가지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구를 몰라서 그럴 거라고 전 예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구를 알려주는 그런 멋진 튼튼한 회사를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지금 저희가 34년 이제 35년
전 세계 54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킨을 갖고 전 세계 플랫폼을 가져다가 연결을 해서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첫 오프닝을 해드리는 거지만 언제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또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세상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사장님 저 영어 딥다 못해요? 괜찮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찾으세요. 그죠? 가방 싸들고 해외 나갈 생각하지 말고 앞마당 쓰시면서 앞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커넥팅을 사장님 6단계만 넘어온 대통령이랑도 친척이라며요.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6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커넥팅을 잡기 바랍니다. 54개국이 여러분들 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원래는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안 나왔네. 안티에이징의 우리 이 제품 건강 뷰티 안티에이징 지금 새로 런칭하는 신제품 이걸 갖고 여러분들은 연결고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이 모델을 내 손으로 쥐고 가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장님들이 리더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앞에 있는 퍼펙트 스톰이 뭐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회오리를 우리는 리더가 되어서 리더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더는 그러면 뭘까요, 사장님? 리더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그 리더라는 거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의 또 다른 이름이 저는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성공을 정말 하려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는 성공을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리더의 자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거 되게 업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나서는 거 못하고요. 저는 이거 하려는 거 제가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저는 이거 조금 뭐 이거는 아직 아니고요. 사장님 그거는 리더 아직 안 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리더 아직 안 하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 아직 성공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간절한가? 이 안에서 버닝이 타오르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세요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저 아직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하실 수 있는데 결단이라는 게 부족할 뿐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하시려면요. 리더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결단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장님 하시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학습 훈련을 통해서 정말 리더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학습 훈련. 학습 훈련은 뭐죠, 사장님?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몸에 뵐 거고요. 반복하는데도 못 고치면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 고무줄 늘듯이 아침에는 결단 그리고 돌아서서 뒤로 가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또 스폰서 만나고 뭐 하면 결단.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면 난 어제보다 10%더 잘할 거야. 난 어제보다 10%더 열심히 할 거야.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사님 사님이 얹어준 거 보면서 이거와 같다 그러셨어요.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끼고 다니기는 싫은데, 근데 코로나에 이건 안 걸리고 싶고 똑같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뭐냐면요, 결단 하시고서는 대가집을 우리가 스폰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정말 어려운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정말 저희가 그런 거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요,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선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어 라는 그 결단으로 그까지는 하고 주무셔야 다음날 10%가 성장하는 거고 10%가 성장하기 싫으면 단 1%가 퇴화만 하지 말고 성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 1% 성장하잖아요. 학습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신 줄 아세요? 한 달이면 30% 성장하셨어요. 30%면 3개월이면 100% 성장했어요. 선생님 어때요? 100% 성장이면 어제 내가 아니야. 사장님 그래서 3개월이면 정말 사장님의 패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를 글로 안 적어.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 그러면서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랑 우리 팀원들이랑 카운셀링을 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어라. 적자 생존이다. 적지 않으면 안 돼. 적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내가 몇 명을 만나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 DM도 보내고 모두 하죠. 그걸 거기에다 끼워가지고 다 하고 데모는 데모대로 하고 콜드는 콜드대로 돌고 이거를 스케줄을 쫙 해가지고서 오늘은 내가 한 거가 끝나야 잠을 자리라 돌아가리라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러고 돌아보시는 거야. 검사를 하세요. 우리 존 사장님이 늘 팀원들한테 골든 세븐 아워라는 거를 교육을 하거든요. 골든 세븐 아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끄집어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일주일에 7시간을 가져라. 결국은 하루에 1시간씩 자기를 되돌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장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어제보다 오늘 1% 10% 성장했나?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장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의 주역이 되실 거고 나아가서 세계 뉴스킬의 주역이 되실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학습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학습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적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리더를 좀 나눠드렸어요. 1번 왜 리더가 돼야 하는가? 그래서 그룹을 키워야 되잖아요, 사장님. 그룹은요, 리더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보실 때 여러 트윈스 그룹은 누구를 중심으로 크시나요? 박사님 사님 중심으로 크시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분가하고 조직이 분가하듯이 또 그 누군가가 또 독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조직이 커지고 리더가 리더를 만듭니다. 리더가 리더를 만드는데 아이가 리더 만들 수 있습니까? 아이가 아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가 돼서는 리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꼭 리더를 만들기 때문에 본인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리더가 돼야 되고 그룹 내 내 리더 수가 그룹의 경쟁력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팀 내에서도 보면은 어떠한 사장님 요즘에 이름 있는 사장님들 참 많이 나오시던데요. 그런 사장님들이 그룹 내의 리더 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르게 사업을 하시는 거가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꼭 리더가 되셔야 된다라고 첫 번째 1번 말씀드렸고요. 2번은 이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2번은요.
넘길게요. 리더의 정의입니다. 자, 리더는요,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끄는 사람.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근데 이끄는 사람인데 이끌라고 막 끌고 가잖아요. 사람이 안 따라 붙어요. 그래서 따르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이끌라고 하지 말고 따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의 정의는 영향력의 크기라고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영향력의 크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다른 영향력을 줄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내일은 어떤 영향력을 줄까? 매일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 팀원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마중물 같은 사람이셔야 돼요. 내가 한 바가지에 물이 돼가지고, 근데 내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사장님들이 꼭 해양 심층수 갖다가 버가지고 마중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한다라는 그 열정, 그 다음에 그 어떤 확신,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훌륭한 마중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은 리더의 마인드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내가 리더인데 그러면 도대체 1번은 뭘까? 그럼 뭐냐면요, 사장님. 진짜 1번은요, 긍정적이셔야 돼요. 사실 긍정적인 거하고 낙천적인 거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늘 고민해야 돼. 늘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예요, 사장님. 창의력은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 뭔가 변화를 갖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그 부부는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될 거고요. 나중에 둘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전혀 발전적이지 않은 내용 갖고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빨리빨리 헤어져. 그거 답 없어. 너무 재밌어요, 사장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정말 이 부부 하나 결혼하는 것조차도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맛이 필요한데 그룹의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죠? 긍정적이고 창의력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결단력 있어야 돼요. 완전 결단력. 리더의 선택이 좌우하기는 한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결단을 해서 끌고 간다면요. 그래도 늘 1% 전진, 10% 전진 앞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더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데가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책이 손에서 떨어지면 리더 아니세요. 책 갖고 공부하세요. 다른 분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유일한 게 책이에요. 요즘에는 전화기에도 책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화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거를 배움을 가져가실 수 있으나 정말 늘 배우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리드를 하려면은 내가 팔로우를 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를 리드할 수도 없지만 이런 어떤 긍정, 창의, 결단, 배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책임감. 이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리더의 마인드는 세팅이 돼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감의 크기가 여러분들 리더의 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는 아직은 리더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리더세요. 사장님 당장 다 사장님 스스로의 리더세요. 그리고 사장님을 위주로 그룹이 이제는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나는 리더야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단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제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저 연애할 때, 저도 20 몇 살 때가 있었잖아요. 연애할 때요. 둘이 우리 신랑이랑 저는 홍콩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신랑이랑 이제 마카오로 놀러를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마카오에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둘이 이제 연애하고 놀러를 가고 거기서 몇 박 며칠을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 호텔이 이제 되게 크잖아요. 그러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 연애하던 내 남자가 뭐 하고 있는 소리에 내가 깼는 줄 알아요? 그 호텔에 이렇게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그 콘솔 있는데 이만한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서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건강할 거야. 오늘은 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결단이 있어. 나는 성실해. 나는 긍정적이야. 그러면서 그 거울을 보면서 막 이러면서 깜짝 오징어 뭐 이런 중국말 막 떠드는 거야. 왜 미쳤구나 제가. 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쳐다봤어요. 제가 먼저 일어났구나. 소파에 벌써 일어났네?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얘기를 붙들고 막 이러가고 나는 이렇게 해서 크게 이러고 성장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제가 나 쟤랑 결혼해야 되겠다. 쟤 되게 괜찮네. 쟤랑 결혼하면 굶지 않겠다. 사실 이해가 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하겠구나. 그게 어떤 자기 인생의 책임감이고요. 결혼에서도 가족과 팀과 그룹의 리더의 마인드인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을 전부 제 팀원처럼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이 톡에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미팅을 하고 있는 데에는 저희 딸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슬 맞고 크듯이, 이슬 먹고 크듯이 이런 거를 들으면서 같이 똑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자, 4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외적인 자세. 외적인 자세는 뭐냐면요. 리더 외적 바깥으로는요, 사장님, 리더다운 자세. 그 다음에 리더다운 언행. 그 다음에 리더다운 표정. 그리고 리더다운 신중함. 이거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아까,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사장님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읽으실 때 자세, 복장 이거 얘기하시던데요. 그죠? 여러분들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있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외적인 자세가 봤을 때 리더라는 그 아우라가 이렇게 팍 풍겨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마음적으로 나는 리더야 라는 자세, 나는 그런 언행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리더다운 표정을 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을 할 거야라는 외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가 그 전에 우리 박사님 사장님을 이렇게 뵀을 때 하고 지금 장가 가셔서 그런지 훨씬 더 정말 정말 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지난번 강의 때에도 너무 좋았지만 늘 성장하시는 리더분이시라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사장님 상위 스폰서가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걸을 길 맞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영향력은 뭐냐면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이 리더의 영향력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은요. 리더를 따르지 않으면 사장님들은요. 누구를 나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절대 없다. 그런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장님들이 먼저 따르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남이 나를 따르는 거를 할 줄 알아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시려면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가져가셔서
사장님의 뒷모습이 내 다운들이 봤을 때 정말 한방향 정렬해서 제대로 따르는 모습, 제대로 잘하는 모습,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잘하는 모습. 그렇다고 뭐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뭐 잘하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이 리더의 영향력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내 뒷모습과 그 다음에 내가 내 상위 스폰서와 내 형제 라인한테 마음을 먼저 얻는 그런 신뢰를 가져가는 그 모습이 리더의 영향력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요. 리더는 그럼 도대체 타고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뭐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리더의 자질 중에서 몇 가지를 저는 그냥 더 갖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더는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장님, 진짜 리더는 혹독해야 돼. 정말 혹독하게 자기를 등을 떠밀어가지고 혹독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사장님. 리더가 되는 게 왜 쉽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에 오만때만한 사람 다 리더게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더가 아닌 상태로 사는 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멋지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단상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서서 세상을 알릴 수 있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이 롤모델이 돼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따라서 하는 어, 그런 파운데이션, 남들한테 멋진 모습,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미래가 밝은 지금 B 플랜을 우리가 꼭 가지고 가는 이 시기에, 이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들이 멋진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가실 수 있는 모습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